네, 안녕하세요. 글로벌로토스 원선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지금 보고 계시는 DS4 리볼리 트림입니다. 국내 시장에 두 개의 트림으로 새롭게 출시가 된 모델이고요. 그 중에서도 상위 모델인 리볼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DS3 크로스백, 그 다음에 DS7 크로스백 이 두 가지 모델이 판매가 되고 있고, 또 전기차인 DS4 이텐스 모델도 있죠. 그러니까 총 라인업이 세 가지 모델이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모두 이제 SUV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 DS4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세단 스타일도 아니고 또 SUV 스타일도 아닌 약간 그 중간에 이제 흔히 말하는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차량의 지상고도 살짝 높은 편이고, 하지만 스타일에 있어서는 세단의 아주 날렵한 모습, 이런 것들이 좀 엿보이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이 DS4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차량의 그 비율이 독특한 이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라디에이터 그릴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그릴 가운데 이러한 마름모꼴 형태가 반복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DS4, 그 다음에 DS 브랜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마름모꼴 형태의 디자인 요소들이 차량의 내 외부에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 DS 로고, 하나의 그 조형물 같이 생긴 이러한 DS 로고도 상당히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00개 이상의 그 LED 광원이 이게 조합된 모습이고요. 앞차의 눈부심을 방지해주고 더 나은 시야각을 야간에 좀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간주행등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역자로 된 이러한 형태의 독특한 형태의 이 주간주행등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방향지시등은 이 한쪽 측면만 이렇게 빛나게 됩니다. 이 측면에서 봤을 때 비율이 상당히 좀 독특합니다. 지금 이 보닛 앞쪽이 상당히 좀 긴 편이죠. 이 보닛 쪽이 상당히 긴 편이고, 오버행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짧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리어행 같은 경우에는 또 상당히 짧은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오버행과 상당히 짧은 이 리어행, 그러한 차량의 이 비율을 통해서 앞쪽 보닛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긴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비율들을 통해 봤을 때 실내 공간의 크기를 이렇게 넉넉하게 한 차량이라기보다는 차량의 외관에서 보여지는 이 스타일링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차량이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프라이머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연비 효율에 조금 더 중점을 맞춘 타이어고요. 20555R 19인치 타이어가 탑재가 됩니다. 휠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기하학적인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 차량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도어 아래쪽에 있는 이 두 개의 라인이 겹쳐져서 이 뒤쪽으로 올라가는 이 수직 상승하는, 완만한 경사로 상승하는 이러한 라인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 플라스틱 몰딩이 덧대어져 있는 부분들은 차량의 무게중심을 좀 더 낮게 보여주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면서 이 차량이 본격적인 세단이라기보다는 이런 크로스오버 모델이라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에 평소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시동키를 누른다거나 이렇게 눌러서 손잡이를 팝업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기는 경우에는 문을 열 수가 있고요. 측면에도 이제 연비 효율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디젤 차량입니다. 복합 연비가 16.2로 나오고 있고요. 도심 14.9, 고속도로 18.1로 디젤차다운 좋은 연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측면에는 이제 DS 로고가 이렇게 더해져 있는 이 측면부의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한 라인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 개의 라인들이 겹치고 만나고 또 뒤쪽으로 뻗어나가면서 이 뒤쪽 부분에서 더 날카롭고 볼륨감 있는 이런 측면부의 모습, 선에 교차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어램프도 상당히 좀 형상이 독특하죠. 지금 이 안쪽에 이 빨갛게 보이는 부분,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실제로 마주한다면 입체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형태의 이러한 방향지시등 같은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크롬바로 이제 커넥티드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리어램프 형상이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모습을 봤을 때 확실히 이 볼륨감 있는 모습이 DS4의 좀 특징을 좀 말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아래쪽에는 페이크 배기구가 두 개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 배기구는 이 왼쪽 하단 차량 하부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적재 공간 확인해 볼 텐데요.
네,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는 리어 게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 공간이 굉장히 깊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쪽 입구 쪽이 조금 높게 되어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플레이트, 금속 플레이트가 덧대어져 있어서 지문 실루엣에 이렇게 긁혀서 상처가 나는 좀 적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고리 부분도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의 이 적재 공간 곳곳에도 깔끔하게 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하단의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곳곳에 이제 작은 짐들을 둘 수 있는 공간들 마련되어 있고요. 네, 시프트를 접게 되는 경우는 더 넓은 공간 확보할 수가 있겠지만요, 뭐 이렇게 차박 용도로 사용하기 정도로 넓은 공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적재 공간과 이쪽의 시트 사이에 이런 격차도 조금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차량의 적재 공간의 측면에는 이렇게 밴드도 마련되어 있어서요, 뭐 물건 같은 거를 잠깐 고정해 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더 세심하고 깔끔한 마무리가 아쉬운 적재 공간이긴 했는데요, 일상적인 용도에서 활용하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1.5L 직렬 4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출력 같은 경우는 131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0.6의 토크를 발휘하는 엔진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스텔란티스 그룹에서도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엔진이기도 하고요. 국내에 출시된 DS3 크로스백에도 탑재된 엔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제원표상에 보니까 토크가 0.4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같은 엔진, 같은 출력의 엔진으로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유럽 차량들, 특히 프랑스 차량들의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소음 부분이라든지 진동 부분에 있어서 국내 소유자들의 눈높이를 좀 만족시켜주는 수준까지는 항상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번에 DS4 같은 경우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시승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내 공간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DS4의 키인데요, 뒤쪽에 로고가 있고 일반적인 형태이긴 한데 살짝 좀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이제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이제 이 도어 오픈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도어 핸들이 이제 파워업이 됩니다. 이제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차량의 곳곳에서 느껴지는 이 감성은 확실히 프랑스 차라는 생각이 느껴집니다. 올해 자동차 디자인에 선정된 차량 중에 하나로 이 DS4도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이 실내 구성이라든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외관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하고 DS만의 이 색깔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도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평범하지 않은데요, 이 위쪽에 보시면 이런 패턴들이 이어진 플라스틱 패널과 함께 유리창을 여는 버튼들도 이 패턴에 아주 잘 녹아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 한마디로 융합된 형태라고 좀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도어를 유리창을 열 수 있는 버튼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넉넉한 크기의 수납 공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어를 열고 닫을 때는 이 부분을 잡고 열고 닫으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열리는 각도도 크기 때문에 탑승할 때도 이렇게 불편함이 전혀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이 왼쪽에 풋레스트 같은 경우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금속 소재가 덧대어진 가속 페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측면에 이제 두 번 누르면 리어 도어를 열 수 있는, 적재 공간을 열 수 있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해외 리뷰를 보니까 이쪽에 앞유리 열선 버튼이 있더라고요. 근데 국내 시장에서는 앞유리 열선은 굳이 이제 적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앉아서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차량에 탑승하면요, 지금 엔진 스타트 버튼이 이렇게 깜빡이면서 운전자를 반기고 있습니다.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시동이 켜지게 되고요.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링 상태에서의 디젤 엔진 음이라든지 진동 같은 경우에 이 스티어링 휠로 살짝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걸러진 듯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D컷 형태의 스티어링 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짝 밑에가 깎여 있죠. 그리고 크기도 조금 작은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첩한 이 움직임의 스티어링 휠 조향에 적합한 크기라고 보여지고요. 왼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된 버튼, 오른쪽에는 각종 조작 버튼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계기판이 마련되어 있는데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푸조의 차량들처럼 이제 스티어링 휠 너머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형태처럼 이 스티어링 휠 사이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형태이고요. 위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겠죠. 지금 DS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디자인에 있어서 굉장히 좀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슬라이딩을 통해서 각각의 메뉴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메뉴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상당히 좀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이 넘어가는 애니메이션 자체도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끝까지 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흡사 그 스마트폰의 터치패드를 움직일 때의 움직임처럼 이게 끝까지 왔다는 표시를 이쪽 측면에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홈 버튼 같은 경우에도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터치를 통해서도 이 홈 메뉴로 갈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홈 메뉴로 가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손가락이 3개를 한 번에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은 홈 메뉴,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는 메뉴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요 화면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뭐 설정 화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세 손가락을 누르게 되면은 이 화면으로 오게 되고요. 다시 한번 터치하게 되면 이전 선택했던 메뉴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디지털 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럽의 톰톰 맵이 디지털 맵이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상당히 좀 쓰기가 불편한 점도 있고요. 지난번에 푸조를 시승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자판 입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정확하지가 않고요. 현재로서는 좀 사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역이라는 단어를 쳤는데 완전히 좀 구분이 돼서 이렇게 찍히고 있고 검색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선 연결이 가능한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뭐 차후에 소프트웨어 개선을 통해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판 입력도 이제 터치를 통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터치패드를 통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뭐 서울 역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는 경우에 이 부분도 아직 정확하게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능은 있지만 사용할 수는 없는 앞으로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사용하기 참여하기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내비게이션 화면을 지나서 이제 안마 기능이 있습니다. 시트 안마 기능, 조수석과 운전석 시트 안마 기능이 있는데 여러 가지 모드를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어깨만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좌우로 나눠서 안마를 해주는 기능인데, 이 안마 기능의 쓰임새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자동차의 안마 시트라고 할 때 안마 기능이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많은데, 뭐 그것과 비교한다면 이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쓸만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트 메뉴로 가보면 시트의 통풍 기능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온열 기능도 3단계로 온열 기능도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통풍 시트를 3단계까지 조절했을 때는 이 소음이 조금 크게 들리는 부분이 있네요. 1단계로 해놓으면 충분히 이제 주행하면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스마트폰 미러링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앱들로 구성되어 있는 화면들도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이제 물리 버튼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송풍구가 이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뭔가 이제 숨겨져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송풍구의 각도는 이 레버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조절하게 되고요. 송풍구를 막는 버튼은 이 부분에 따로 있습니다. 저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 송풍구 디자인을 굉장히 그 흡사 항공기 엔진의 터빈처럼 강조하고 있는 디자인 요소로서 이제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반면에, 뭐 D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능하면 숨겨져 있는 형태로 송풍구를 마련하고 있고요. 이쪽에 물리 버튼들도 있고, 온도 조절 같은 경우는 이 버튼을 눌러서 온도 조절 버튼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있고 무선 충전 패드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죽 소재로, 뚜껑이 가죽 소재로 마감된 수납 공간 보여주고 있고, 아래쪽에는 C타입의 포트가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이 터치패드인데요. 물론 목적지 입력도 할 수 있지만 이 터치 화면을 직접 조작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냥 터치해서는 기능이 선택이 되지 않고요. 좀 길게 화면을 터치하게 되면은 위쪽에 이런 식으로 자주 쓰는 메뉴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터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터치해서 닫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비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터치 부분으로 조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개 차종에서 보기도 했었죠. 벤츠 같은 경우에도, 렉서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구성을 잠깐 사용했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NX 40H
시승할 때도 보여드렸지만 그 터치패드가 사라졌습니다. 뭐 조작의 편의성, 운전 중에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기 위한 조종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좀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이 없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DS도 이런 부분들이 좀 아름답긴 합니다. 구성이 상당히 좀 예쁘긴 하지만 방식이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볼륨 조절 버튼, 그 다음에 기어 노브도 이게 토글 형태로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3가지 드라이브 모드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노멀, 에코고요. 각 모드에 따라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계기판의 색상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빨간색이 스포츠 모드, 노멀인 경우에는 이 보라색, 자주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 모드에서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별화되고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터치패드를 조작할 때 손목을 이제 거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납 공간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좌우로 열리는 형태이고요. 한쪽만 이렇게 닫아서 팔에 걸치고 또 아래쪽에 짐을 꺼낼 수 있는 이런 편리함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 버튼을 눌러서 이게 여는 부분이 상당히 좀 뻑뻑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보면은 구멍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C타입의 포트에 이제 케이블을 연결해서 앞으로 이제 뽑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좀 편리함도 갖추고 있는 암레스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보여드릴 텐데요. 이 시트 같은 경우에 이 몸을 굉장히 잘 감싸주는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요즘에는 이 시트가 조금 얇아지는 추세긴 하죠. 하지만 DS 같은 경우에는 이 두툼한 시트를 통해서 몸을 잘 감싸주고 이 등을 잘 받쳐주는 특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앉는 순간 요즘 차량와는 조금 시트의 착자감에서 큰 차이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좀 푹신하다는 느낌, 그리고 이 허리 부분을 특히나 아주 넉넉하게 받쳐준다는 느낌, 이런 부분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프리미엄한 감각을 좀 운전자에게, 좀 탑승자에게 전해주려고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2열 공간 살펴볼 텐데요. 전장이 4.4m에 휠베이스가 2.6m인 차량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2열 공간에서 많이 좁다라는 생각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 넉넉한 크기의 차량은 아니고요. 역시나 2열 쪽에도 이렇게 숨겨져 있는 이 글라스 여는 버튼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부드럽고 몸을 골고루 잘 받쳐주는 시트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좀 앉아서 무릎 공간 같은 것도 보여요. 무릎 공간은 주먹이 하나 반 정도가 남는 공간이고요. 시트의 앞쪽도 이렇게 파여있기 때문에 키가 한 170인 분들도 무릎이 막 닿고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무릎의 높이가 조금 높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앞에 공간도 바로 앞으로 보일 수 있는 공간까지는 있지만 넓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쪽에 C타입 포트 2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송풍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물 형태의 이렇게 수납 공간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도요, 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아니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마련되어 있고요. 스마트폰 같은 거 이곳에 거치해두면 되겠습니다. 좀 DS 브랜드답게 이 위쪽에 좀 덮개 같은 것도 마련되어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스키 수루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앞쪽에 1열 공간의 실내 등도 그렇지만, 모든 실내에 있는 등이나 차량 외부에 있는 등들은 모두 다 LED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터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끄고 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파노라믹 선루프는 아닙니다. 하지만 1열 공간 쪽에 바로 머리 위에 있긴 하지만 크기가 이 뒤쪽까지 제법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열에서의 다 열었을 때 개방감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앉았을 때 이 1열에서 느껴지는 전방 시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큰 크기는 아니긴 하지만 좀 운전자 쪽이나 아니면 조수석 쪽에 상당히 좀 가깝게 위치해 있는 형태도 특징이 되어 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화질이 좋습니다. 주변 상황을 아주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는 어라운드 뷰 카메라도 적용되어 있는 점, 이런 것들 DS4의 실내의 주요 기능들 그리고 특징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DS4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S 브랜드 글로벌 시장에 출시된, DS 브랜드로 바뀌고 나서 글로벌 시장에 출시된 4번째 모델이기도 하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3번째 라인업을 DS4를 통해서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국내 시장에서의 판매 비중이 사실 너무 좀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기성 강한 남들과 다른 차량을 조금 원하는 분들에게는 DS 브랜드가 그래도 아직까지 좀 경쟁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현대차의 제네시스처럼 이 DS도 프리미엄성을 좀 추구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이라든지 외부 차량 외부를 소개해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독특한 디자인,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런 소재들의 조합, 그리고 실내 구성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뭔가 이 디자인은 다른 차의 어떤 부분과 좀 닮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DS만의 아주 강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디자인을 계속 국내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시사하고 있는 이 DS4 같은 경우에는 1.5L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최고 출력 131마력에 30.6의 토크를 발휘하는 차량인데요. 기존의 DS3에도 탑재가 되었던 엔진이기도 합니다.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전수를, 엔진 회전수를 올렸을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 토크감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데요. 한 1000rpm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디젤 엔진 특유의 토크감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00rpm, 1700rpm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차량이 여유로운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데요. 물론 가속ፔ달에 힘을 실었을 때 좀 엔진을, 디젤 엔진 특유의 이런 엔진이 실내로 들이치는 부분은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지만 차량의 움직임은 굉장히 경쾌합니다. 무게 또한 그렇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1.5톤이 채 안 되는 무게를 갖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성 부분을 경쾌함으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의 플랫폼 역시나 그냥 경량화를 추구한 플랫폼이기도 하고 자체의 강성 또한 뛰어난 부분을 주행하는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속도를 어느 정도 높였을 때 뭐 시속 한 100km 이상으로 좀 달리는 주행을 지속할 때의 안정감은 굉장히 좀 뛰어난 편인데요. 사실 과거에 이제 뭐 유럽산 차량들, 특히 이제 프랑스 차나 뭐 이탈리안산 자동차들을 만났을 때 느낄 수 있는 좀 거친 느낌 이런 것들은 이제 뭐 DS 브랜드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승차가 자체는 그냥 고급스러움에 좀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저속 주행 시의 안정감도 굉장히 뛰어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좌우로 이렇게 조향했을 때 사실 좌우의 롤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 이 서스펜션 세팅을 좀 갖고 있습니다. 마냥 단단하게만은 추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 이런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에 반해 또 차량의 앞부가 이렇게 움직이고 차량이 전체적으로 이 원활한 라인을 추종하는 이런 능력들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민첩했던 이 프랑스 차들의 움직임, 여기에 이제 고급스러움까지 좀 한층 더해진 승차감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차량이 바로 DS4에서 느낄 수 있는 승차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이 승차감을 만드는 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시트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쿠션감이라는 것이 이제 요즘에 출시되고 있는 차량들보다는 굉장히 좀 부드럽게 온몸 전체를 감싸고 있는데요. 보통 요즘 차량들 보면은 이 등판의 한 절반 정도를 이제 몸을 지지해주면서 받쳐주는 이런 경향을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었는데 허리 옆구리까지 이제 동시에 잘 이렇게 감싸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스포티한 차량들, 스포츠 부키 시트 같은 경우처럼 단단하게 감싼 타입이라보다는 좀 몸을 부드럽게 전체적으로 감싸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딱 앉는 순간 정말 편안하고 부드러운 시트라는 것을 하늘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좋은 승차감으로도 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전방 시야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특히나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화면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도 아주 충실히 잘 갖춰져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의 왼쪽에 있는 이 어시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됩니다.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일반적인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되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한 상태에서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주행 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들이 표시가 됩니다. 사실 C세그먼트 차량으로서는 조금 비싼 가격이긴 하죠.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골프가 3천만원대, 4천만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왜 이렇게 비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실내에 앉아서 한번 주행을 해보신다면 이 고급스러운 실내 구성이라든지 시트의 부드러운 시트를 갖추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실내 디자인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화려함 이런 것들 때문에 분명히 다른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폭스바겐 골프 이런 차량들, 일반적인 해치백, 수입 해치백 차량들과는 차별화되는 부분, 좀 더 나은 부분을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아쉬웠던 주행 조절 시스템이라든지 안전장치들도 이제는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DS가 추구하는 이런 프리미엄성을 충분히 갖춘 차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우였고요. 저는 다음 시즌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